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최근에 분양 물량들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책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껏 기다리고 있던 단지들이 물밀듯이 쏟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한꺼번에 많은 곳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디를 넣어야 될까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4월 달에 진행될 분양 단지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일단 분양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본 요소를 말씀드리면 분양 자체를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양가라는 게 주변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싸게 나오는 경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최근에 진행되었던 수성 건물 일성 투르의 레전드, 오페라 센텀파크 서안이 다음 이안 엑소디움 에이펙스 이런 것들이 다 나름 성공적으로 분양이 맞춰졌기 때문에 사실 요즘 들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작년 중하반기를 기점으로 대구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야 이거 거품 아니냐, 그리고 2022년 23년도 그리고 24년도까지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야 그때쯤 되면 또 가격이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일반 매매라든지 아니면 이미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져 있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절벽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약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 가격도 싸다 보니까 야 이런 것들이 안전마진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신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고 하면서 분양시장이 점점 더 뜨거워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분양은 뭐 그냥 사실 너무 어려워 말고 그냥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정말 이제 최소한의 것만 챙기자면 이 최소한의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주변 시세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건데, 부동산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교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군이라고 하는 건데, 이 교통이라고 하면 당연히 제일 좋은 곳이 지하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광역교통이 지나가는 곳 주변이라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학군이라는 건데, 당연히 초등학교가 얼마나 가깝느냐, 초품화라는 말이 있듯이 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즘에는 학원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실제로 아이들도 학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중심 학원가가 가깝게 있는가 이런 것들만 따지시면 됩니다. 뭐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지도만 보더라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호갱노노라는 어플을 활용하면 더 쉽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또 4월 달에 진행될 거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런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그리고 힐스테이트 만촌역, 대구 안심 파라곤 프레스티지, 동대구역 골드클래스, 한양 수자인 더 팰리스시티 이런 것들이 이제 모집 공고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약을 넣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이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진행해 볼까 해요. 나머지는 사실 뭐 크게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 중에서는 힐스테이트 만촌역 그리고 대구 안심 파라곤 프레스티지 요 두 개는 빼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힐스테이트 만촌역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이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어차피 할 사람들이 아주 제한적일 거거든요. 현금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싼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냥 더 설명 필요 없이 이미 많은 분들이 입지에 대한 요건을 알 것 같고, 또 실제로 이미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딱히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대구 안심 파라곤 프레스티지 요거는 왜 굳이 안 할 거냐면, 자, 위치가 안심 뉴타운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분양 가격이 사실 조금 비싸요. 지금 84 타입 분양 가격을 보면 지금 뭐 ABC 타입 따질 거 없이 다 이제 한 4억 8천, 4억 9천 정도가 되는 건데, 중심가에 나오고 있는 분양 단지들도 5억 초반대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건데, 안심역 같은 경우에 사실 가격 상승이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가격이 나온다는 것은 가격 책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시기에 안심에서 안심 뉴타운이 다 분양을 이뤄냈었어요. 작년 7월 중에 첫 분양을 했었던 대구 안심 2차 시티 프라디움이 있는데 정말로 좋았던 시기였거든요. 이때는 뭐 이게 전매 제한이 소유권 이전 시까지 로 바뀐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야 6개월 전매 제한 막차 타자라고 하면서 청약 시장이 엄청 활기를 띠던 타이밍이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분양이 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 84 타입일 때 미분양이 떴었고 2순위에서도 사실 1대 몇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몇십 대 1 이런 거 수두룩했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애매했다. 이 당시 분양가가 얼마 정도였냐면 이게 한 4억 4천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큰 메리트가 없었다라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호반 서밋 이런 것들도 분양을 했었는데 분양 가격이 84 타입 기준으로 뭐 한 4억 8천까지도 나오긴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분양 가격이 살짝 더 올라간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경쟁률을 살펴보면 대다수 미달이 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안심 850 프레스티지 이게 진행되려고 하는 건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사실 메리트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입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싼 맛이라도 좀 있어야 돼요. 입지 차이 분명하더라도 우리가 싸니까 그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생활 기반을 두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뭐 시초 아파트니까 한번 받아볼만 하겠네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큰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가격 책정 요소가 잘못된 거 아닌가. 단순히 앞 분양가를 생각해서 뒤에 분양을 하고 이런 측면들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 5천만 원 더 쌌다 하더라도 미분양이 해결될 수 있었을까? 장담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어떻게 해도 미분양이 되니까 일단은 뭐 한두 명이라도 분양받기를 원한다 이런 측면인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높다라는 측면이 있죠. 자, 이쪽에 대한 미래 가치라고 한다면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신기호 유라 뭐 이쪽이 가장 중심 단지이고 여기 이제 중심 상업 단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장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최근 들어서 큰 호재는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대구공항에 이전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고도 제한이 나중에는 풀릴 거거든요. 그때쯤으로 해서는 이런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들이 점점 활기를 띠게 될 거고 그때쯤부터 이제 인식이 조금 바뀔 수 있겠다. 그러면 최소한 2, 3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1호선이긴 하지만은 거의 종점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위치는 조금 아쉽고요. 그래도 뭐 이런 신매 쪽에서 이어지는 도로가 또 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추천드리진 않고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 한다라고 해놓고 뭐 거의 얘기를 다 해버렸죠. 어쨌든 좀 더 치중할 부분은 나머지 3개의 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먼저 해볼 것이 방금 말씀드린 1호선 그대로 이어오면 동대구역 주변에 골드 클래스라는 게 있거든요. 329세대를 모집하는 거고요. 전부 다 84 타입이네요. 자, A 타입과 B 타입이 있는 건데 분양 가격이 5억대 초반에서 나왔어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동대구역 화성파크들이 이런 거 분양할 때도 6억대는 나왔었는데 디어엘로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뭐 세대수 차이라거나 아니면 브랜드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싸면은 당연히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현 센트럴디가 좀 있으면 입주를 할 거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사실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고 나서는 다주택자 분들에게는 잔금 대출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가격대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래도 이제 무난하게 한 7억, 8억 정도까지는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5억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가장 강점은 바로 동대구역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백화점 같은 것들이 가깝게 있으니까 또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들도 있는 건데 사실 대구의 미래라고 하면 저는 광역교통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대구에서 가장 현안 맞추고 있는 게 대구 경북 통합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동대구역 주변은 앞으로도 더더욱 괜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괜찮은 아파트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골드 클래스 배치도를 보면 84A 타입이 있고 그리고 84B 타입이 있거든요. 자, A 타입이 요 하늘색이고요. B 타입이 요런 주황색이라고 하는 건데 자, 유니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요게 이제 거실을 중심으로 옆에 침실이 2개 있는 뭐 거의 3.5배의 느낌으로 지금 침실이 구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B형 같은 경우에는 전면 발코니를 기준으로
역시나 3.5배, 구조는 뭐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A나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뭐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B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지 배치도로 봤을 때 남동향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A타입 같은 경우에는 남향, 그리고 남동향, 남서향 모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건데, 여기는 뭐 84A타입, B타입은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냥 뭐 마음에 드는 거 이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호선 그대로 이어져 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 한양 수자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답보 상태였다가 이제 마침내 분양을 하려고 하는 단계인 거죠. 자, 한양 수자인 더 펠리시티라는 겁니다. 800세대가 꽤 많은 세대죠.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84 타입일 때 5억 중반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또 한창 동안 분양을 안 했었기 때문에 지금 규정으로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꼼꼼히 따져서 청약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배치도를 보면 우리가 가장 치중하는 게 84 타입이기 때문에 84 타입으로 보시면 되겠죠. A와 B가 있는데 B타입은 요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A타입이 요 주황색으로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가져갈 건 가져가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요 B타입은 딱 봐도 이제 타워형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A타입은 판상형으로 보입니다. 자, 뭐 사실 이런 타워형 판상형은 각자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판상형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84A 타입이 훨씬 더 선호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84A 타입은 지금 보시면 전면 발코니를 기준으로 양옆에 3개의 침실이 있기 때문에 포베이 형식을 취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면 발코니를 기준으로 여기 이제 침실이 1개 들어가기 때문에 투베이 형식 타워형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타워형이 무조건 안 좋다 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수납 공간이 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결국 우리가 나중에 집 파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보통 판상형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사는 입장에서도 판상형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고 내가 이 아파트를 꼭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청약 가점이 조금 낮은 상태라면 전략적인 접근으로서 84B 타입을 노리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더 작은 평수를 노리면 되겠죠. 68제곱미터도 있습니다. 여기도 방 3개, 환시 2개까지는 나오네요. 그러면은 뭐 거의 30평에 가까운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면 발코니를 기준으로 양옆에 침실이 2개 있기 때문에 요거는 3베이 형식. 그 다음에 전면 발코니 기준으로 옆에 1개 2베이 형식. 그리고 C타입은 발코니를 기준으로 양옆에 또 3개가 있기 때문에 4베이 형식. 그러면 C타입이 조금 더 선호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일단은 유니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A, B, C 타입이 있는데 A타입이 이렇게 남향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B타입이 남동향. 자, 이게 타워형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배치가 된 거 확인 가능하고, C타입이 아예 동향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C타입, 이게 이제 구조상으로는 가장 괜찮긴 하지만 동향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A 아니면 C타입,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68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밸런스 있게 너가 다 먹지를 못할 것이다, 각각 장단점들이 뚜렷한 단지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68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생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84 타입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A형이 선호될 수밖에 없으니 전략적인 접근으로는 B 타입을 노려도 뭐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큰 장점이 서부 정류장과 그리고 송인역을 또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기존에 본리동의 아파트들이 꽤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프라 같은 것들도 뭐 마냥 부족하진 않은 측면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 일대의 변화가 기대가 되는 그런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주변에 임장을 한번 나가 본 적이 있었는데 철거 같은 경우는 뭐 90% 이상 진행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위치는 뭐 말 안 해도 다들 알고 계시죠? 최근에 분양했던 달성파크 프루지오가 있고요. 주변에 힐스테이트만 해도 엄청나요. 힐스테이트 대구역,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그리고 힐스테이트 오페라 이런 곳들이 있고 힐스테이트가 또 하나 들어올 예정인 거죠. 자, 바로 달성공원역 힐스테이트입니다. 야, 이런 거는 뭐 보통 줄임말로 오페라 힐스, 도원 힐스, 대구역 힐스 뭐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뭐 달공 힐스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예, 뭐 어쨌든 여기 이제 한 3개 동짜리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자, 320세대 정도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는 6억대 초반에서 진행이 다 될 거예요. 지금 분양 나오는 것들이 뭐 84 A, B, C, D, E, F 타입까지 있는 건데 전부 다 6억 초반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나 태평로 지역 쪽에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단지 배치들 보면 이쪽이 어쨌든 남향이기 때문에 이런 3, 4번 E 타입이나 F 타입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지도상으로는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C 타입 같은 경우에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남향이기 때문에. 자, 일단 A 타입 같은 경우는 뭐 포배 형식으로 잘 빠졌는데 구조는 괜찮지만은 그래도 이제 향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E나 F 타입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타입은 역시나 포베이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선호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또 남향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괜찮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 타입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온 건 아니네요. 우리가 선호하는 판상형은 아니다 라는 측면이 될 것 같고요. 이 거실을 기준으로 룸이 1개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좀 타워형으로 진행이 될 거고 투베이 형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확실하게 E 타입이 좀 더 선호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F 타입은 우리가 기호 스타일에 맞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타워형 수납 공간 같은 것을 원하신다면은 모델하우스 같은 거 확인해 보고 충분히 전략적인 접근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는 두말할 거 없을 것 같고요. 대구역 근처에 있는 거고 달성공원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큰 의심 없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괜찮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점 더 희소성을 더해갈 수가 있는 게 이러한 단지들이 이제 고층 건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뭐 태평로 스카이라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5월 달부터 중심 상업 지역의 주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연동률 제한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 희소성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물론 평생 간다라고 또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고층이 계속해서 점점 더 특별함을 더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더 조심해봐야 되는 것은 입주 시기가 워낙에 많이 몰려 있어요. 분양을 비슷한 시기에 했고 입주 물량들이 비슷한 시점에 또 들어온다라는 관점에서는 가격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조정 대상 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입주 시기쯤에는 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전세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전세금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매매 가격이 또 흔들릴 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은 뭐 투자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대로 실거주로 가져간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돈만 맞춰서 진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살다 보면은 또 언젠가는 장기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겠지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점점 분양 물량 같은 것들도 쏟아질 것인데 분양 가격이 현재처럼 주변 시세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됩니다. 이게 항상 흐름이란 게 있다 보니까 지금이 분양가가 싸게 나오는 시점이다 라고 확실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 분양가 너무 비싸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게 직전 분양가에 비해서 비싸졌다라는 거지 이게 주변 시세에 비해서 비싸냐라고 물으면 단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분양을 넣느냐 마느냐 이런 거를 선택하기보다는 어차피 내가 분양 넣을 곳이라면
한번 가보세요. 이거 한 번도 안 가보고 사실 분양 그냥 막 넣으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평생 살 수도 있는 집인데 한 번도 안 가보고 분양 넣는다라는 사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손품만 팔지 마시고 또 발품 좀 팔면서 가서 한번 사진도 찍어보고 간 김에 이제 주변도 한번 둘러보고 맛집은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청약 한번 넣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대부분 또 떨어지는 게 맞는 거겠지만은 그게 이제 기본 자세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좀 다녀와 보시고 모르겠으면 주변에 한번 물어보고 저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